전 화랑의 그 맑은 혼이 태능골 화랑대에 오늘도 살아 숨쉬네. 삼국통일 이루었던 그 빛난 기상으로 이 나라 이 결애를 피 흘려 지켜왔다. 백척간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해내라. 우리가 혼란할 때 그대들 앞장섰고, 우리가 잠든 밤엔 그대들 나라 지켰지. 그대들이 배워온 것 부국강병 기초됐고, 70년 피땀 흘려 한강 기적 이루었지. 제 몸 던진 강제구의 장미피를 살려내어 나라 파괴 반역 세력 앞장서서 막아내라. 궁전등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남북통일 그날까지 그 누구도 못 옮긴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이 용서 못해. 화랑대여 서쪽 붕대 그날까지 그 누구도 못 옮긴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이 용서 못해. 화랑대를 건들지 마. 잠시 온 그 누구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끝까지 화랑대를 왜 허물어. 국민들이 용서 못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끝까지 화랑대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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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대여 영원하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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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백대리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정권이 육군 사관학교를 그 폐교시키려고 그런다. 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그 이재명의 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한 저 안규백이란 작자도, 지금 방위를 하다가, 완전히 그 무단 탈영을 했다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어제 국회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자, 이 내용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의 그 힘에 입어서 출범한 그런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건전한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 이거를 기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골몰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야금야금 정책들을 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사라져야 될 그런 끝나라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그다음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을 그 해방 놓고 있는 것이 이 군부 세력인데, 그것도 그 바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육군사관학교다.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그 계엄 이후에 지금 잘됐다 봐라. 지금 현재 이 육사가 완전히 계엄의 온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면서 자, 이 육사 폐교 이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사 폐교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의 해방 공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남 갈등의 여파로 지금 드디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훼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육사는 사실은 지우려고 여태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봐라 이제 12월 3일 날 계엄도 터졌고, 자, 그 앞에 앞장섰던 것이 자, 이제 군인들이고, 그 속에 또 이제 육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잘 됐다 해서 육사를 이제 걷어내려고 그런다. 완전히 저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께 이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육사 폐교 시도,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 내일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일 7월 8일 날 11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이와 같은 육사 폐교 문제, 자, 이거에 반대하는 걸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 임종도 국회의원,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의 총동창회 주관으로 이제 이 걸기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자, 완전히 포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쪽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 군의 그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3군 사관학교를 전부 통합하겠다. 육사 폐교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육사를 전라도 장성으로 이제 옮기겠다.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자, 지금 상군사관학교 통합시도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정권이 이 통합 명분으로 좀 내놓는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상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육사를 전라도 장성으로 이전한다. 자, 이걸 누가 과연 믿을 수가 있을 신뢰가 가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육사가 떠나고 나면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이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육사 폐교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말살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태까지 이 좌파 세력들이 좀 현재 육사를 인식하고 있는 거는 얘들이 바로 쿠데타 온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것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여태까지 역대 그 군부 쿠데타 여기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시각에서 지난 군부 쿠데타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자, 군부가 출동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통치를 했는지 그건 또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두환 7년 예컨대 박 대통령 때 그런 어떤 통치 기간, 통치 행위 이런 것들은 별개고 그러나 그 군부가 그 당시에 그 쿠데타를 하면서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당시 상황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정당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시대적인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상군상해 통합 시도 이걸 하는데 자, 이제 하나로 묶는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군 사관학교 아니면 국군 사관대학교 뭐 있다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국방부가 취한 주요 조치를 보면은 먼저 사관학교 통합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4월 22일 날은 이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 추진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직속으로 자문위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여태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합 방안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편안 골자를 보면은 앞으로 2028학년도부터 생도를 통합해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생도를 전부 해사, 육사, 공사를 전부 통합해서 선발한다. 그리고 선발된 생도들은 1학년, 2학년은 대전 자운대에서 이제 육해공군 구분 없이 공통교역하고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금 육군사관학교 건물이 잘 있는데 이제 새로 대전 자운대로 전부 옮겨서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사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빈 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군별로 전공 심화 교육을 하고 특화 훈련을 시킨다. 자, 여기에서 3학년 진학할 때 그때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을 전부 선택해서 분류를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해군을 지망한다. 자, 이때는 3학년 되면 전부 진해 해군사관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공군 지망생도들은 전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육군을 지망하는 생도들은 전부 전라도 장성으로 간다. 지금 현재 상무대가 있는죠. 각병과 거기에 있는 소재지가 거기 때문에 자, 글로 가겠다. 이렇게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육사교정. 자, 이제 생도들 다 떠나고 나면 빈 땅이 되기 때문에 야, 여기에다가 이제 태릉 골프장까지 묶어서 이제 육사 있고 그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묶어서 여기에는 대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의 컨셉입니다. 최근에 안규배기가 지금 이제 육사를 방문해서, 자, 이제 5월 27일 날 방문해서 몇 마디 걸쩍걸쩍 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했냐 보면은,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육사교육, 이거는 1945년도 2차 대전 때 그 당시 그 교육 방식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관학교 교육이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정할 때다. 이 얘기를 안규배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동서 냉전이 발발할 때고, 그러면서 자, 적과 아군, 자,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반공 교육을 전부 일삼을 때인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육사는 반공 교육의 기초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안규백한테 묻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냉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지금 실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단 1cm, 1mm의 진전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 현실인데
일화 같은 것들 깡그리 부리시고, 이 안규백이 머릿속에는 뭐가 도대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북한군은 우리 편이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생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또,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육사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어야만 우수한 사람들을 뽑냐? 교육 효과가 좋은가? 지방에 가도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고향, 전라도 고창인데, 지고향 장성으로 전라남도 장성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대. 그 다음에, 보통 4년제 종합대학교 학생들이 25,000명 되는데, 우리 사관학교는 보니까 다 합쳐봤자, 육군, 해군, 공군 합쳐봤자 2,100명밖에 안 된다. 그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사관학교의 그 특성을 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했기 때문에, 군대라고는 그 지방에서 동사무소 방해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이 이 친구 머릿속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는 50명이 있어도 우리 군의 완전히 호국 간성을 기르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하고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관학교를 영어로 밀리터리 어카데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카데미만 강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먼저 앞에 나온 게 밀리터리. 호국 간성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거를 일반 대학하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000명도 안 되네. 이렇게 큰 그 부지를 차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안규백이의 머릿속에 이제 꽉 박혀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 그래서 또 이 친구 얘기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양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지휘서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사관학교 그 지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교육체계나 이 교과과정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이제 상군 사관학교 통합을 하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정말 완전히 앞뒤도 안 맞고 본질도 모르고 이와 같은 얘기를, 이런 작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지금 현재 완전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안규백이가 방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얘가 탈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방장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이 탈영한 사람이 국방장관 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김영수 이분이 그 전 해군 소령인데,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고 45기생, 그리고 국방권익연구소장인데, 이분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안규백이 얘가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에 장기간 근무를 이탈했다. 이제 탈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위병이 길어야 1년 그렇게 할 텐데, 자, 이게 장기 탈영했다. 7개월 탈영.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히 이와 같은 사실 전부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안 장관을 경찰에 이제 어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1984년도에 안규백이가 방위비 근무를 했는데, 복무 중에 근무 이탈을 했다. 그런데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은 육군 35사단,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전주에 있는 사단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서해안, 예컨대 이제 군산, 무슨 이쪽 부안, 아니면 고창, 이 일대, 이 섹터를 전부 커버하는 사단이 바로 예비사단이 바로 35사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완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 동의를 받아가지고 7개월간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했다. 탈영했다는 얘기예요. 탈영했다. 자, 그 얘기예요. 이제 위법적인 방법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속 부대장이 7개월간 이 친구가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헌병대 체포하라 이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안규백이가 이 탈영하는 기간에 누구 동의를 받았냐? 면대장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위병 구절 보면은
방위병은 이제 예비군 그 중대장의 통제를 받고 그 위에 또 대대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연대장이 있고 35사단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군정권이나 이 군령권, 예컨대 뭐 인사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은 예컨대 자 7개월간 휴가다 너 예컨대 군부 이탈해라 이와 같은 그 행정명령을 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시 35사단 사단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면대장이 예비군 중대장이 야 너 갔다 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로 불법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안방위병은 당시 그 서울에서 이제 헌병대 체포돼 가지고 30일 동안 영창에 가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영창 생활하러 그 이후에 군무이탈 기간 7개월 포함해 가지고 또 한 달간 또 영창 생활 이게 해서 무려 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한 다음에 소집 해제가 됐다. 이게 팩트다 이 말이에요. 김영수 이 소장 얘기는 자 그러면서 이 양반 얘기는 안규백이 인사청문회에서 너는 작년도 7월 15일 날 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군부 이탈 한 적 없다. 그리고 구금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안규백의 그 탈영 사건,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수사 기록, 병적 기록, 이런 것들은 전부 육군본부나 계령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여기에 다 보관이 돼 있다. 헌병대도 다 보관이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여차하면 네가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 너도 바로 이제 역고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수차 김영수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규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육사 폐교 정책, 그 다음에 이 상군부수 사관학교 통합 정책. 자, 여기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 공사 그 총동창회 그 다음에 전임 육군 참모 총장단, 그 다음에 교육사령관, 전임 사령관들, 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강력 반발하는데 그 반발 취지를 쭉 얘기를 해보면 먼저 군별 정체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생들을 각 군별로 뽑는데 자, 이때는 여태까지는 자, 이제 각 군에서 필요한 그런 저런 간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부터 하나씩 짜져나간다. 이 말이야.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 사관학교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육사는 육사대로.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는데 얘들을 이제 통합 사관학교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근데 몇백 명을 뽑아 놓으면 이거를 완전히 걸음마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마라톤을 가르치는 그런 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생도 시절은 각군의 고유한 전술적을 익히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다. 무리한 합동성 교육을 주입할 경우에 정작 갖춰야 될 군별 기틀, 이런 것 전문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합동성. 자, 이거는 중령급 이상 고급 사령부 단계에서 심화 학습해야 할 그런 영역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군에서 제대로 그 코스를 밟아서 전술 전기를 연마하고 자, 대위 소령이 되고 중령 가서 이제 합참이나 무슨 국방부나 이런 상위 기급에서 제대해서 예컨대 전부 육해공군 장교들이 서로 모여서 예컨대 어떤 이런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전기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공유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에 그거는 우수 인재 확보 한계가 있다. 교직원 유치 어려움이 있다. 뭐 상식적인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 100년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졸속 행정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진국들 봐라. 지금 현재 전부 다 사관학교를 육해공군 전부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엄격하게 분리해서 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웨스트 포인트, 자, 이거 있고,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자, 이렇게 전부 다 떨어져 있다. 자, 그렇게 얘기죠. 자, 이렇게 전부 사관학교에서는 전부 걸음마를 배우면서 각군 위주로 완전히 이 교육을 시킨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 원로들의 얘기입니다. 그 원로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왜 그럼 육사 폐교 이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시도하려고 그러냐.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조급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3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이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이는 육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과거 정치 개입, 이 역사, 이런 것들과 좀 결부시킨다. 예, 근데 멀리 가면 이제 박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대통령부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꽉 있기 때문에, 자, 이 군인들, 육사 출신들, 이것들은 전부 쿠데타 하는 놈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잔뜩 들어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사 카드, 이거는 완전 쿠데타 온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제거 대상이다. 육사는 절대로 키워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 대상. 이런 게 이재명이 머릿속에는 지금 깊이 박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 유지의 핵심축 이런 컨셉은 전혀 이재명 머릿속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를 이제 육사를 폐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육사만 없애다. 이게 차마 말을 못하니까 괜히 합동성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3군 사관학교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여태까지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또 빨리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빨리 지금 시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 잡자마자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육사 폐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이제 훼손시켜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 정권의 이제 실험장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반국가 역적 행위를 지금 일삼아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공작 와해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 발이 바로 이제 육사 폐교다. 그러면서 이제 국군 무력화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이런 걸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여태까지 쭉 했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국방장관 이 방위병 출신 안규배이를 이제 보직을 줬고, 그 다음에 전작권을 조교 환수했다. 자, 이와 같이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그러는 그와 같은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역 대장, 자, 이제 정권, 부임하자마자 당장 대장 7명을 일시에 예편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군 주요 직위들을 전부 민간인으로 이제 보임을 시킨다. 그러면서 국방에 문민하다.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군을 이제 문민 통제. 자, 여기에 완전 이 컨셉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박혀 있어서, 자, 이제 그 모든 자리를 가능하면은 전부 다 민간인으로 보임을 하겠다.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GOP 근무 병력 이거를 이제 대폭 감축하겠다. 앞으로 70%까지 이제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22,000여 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감축해서 최소 이제 한 3,000명으로 전부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GOP 병력들을 그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완전히 지금 현재는 해체시켰습니다. 해체시키고 기능별로 전부 나눠서, 건데 어느 완전히 지금 현재 고유의 그 방첩사 기능, 국내 이런 근데 좌익 세력 이런 속관하고 많은 이런 근무 이런 것들을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방첩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과 이런 것들도 근데 기술 행정 이런 병과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자 군인들이 이제 많이 남는 자리에 전부 민간인을 갖다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국방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장군 인사를 이제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인들을 이제 줄세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육사 폐교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이 때만 뿐만 아니고 이 과거 좌파 정권들이 줄곧 해왔다. 이제 그런 게. 그리고
그리고 이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꾸준히 지금 현재 육사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 태릉 골프장을 이제 전부 이 폐쇄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줄곧 해왔는데, 그러나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문화재가 전부 산재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가 계속 그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산돼 왔는데, 그러나 이제 안규배기가 들어선 이래로 지금 현재 완전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계속 그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합동성 강화 이 문제 도대체 본질이 뭔지, 왜 지금 헛다리를 짚고 이거 헛소리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제가 이 태제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합동성 강화 주장을 하면서 각 군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하나의 스마트 정의 강군이다. 자, 이거 누가 써줬는지 아주 뭐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 원팀으로 이제 묻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국군 사관학교, 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양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3군을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육군, 해군, 공군 간의 이 밥그릇 싸움, 이런 거 할거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전장을 주도할 인재들을 이게 체계적으로 양성을 한다. 지금 현재 좋은 말은 지금 현재 문맥에 맞지 않은 이런 말들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말만 주워다 담아서 이렇게 이제, 짓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군 상층부가 여태까지는 육군이 해왔는데 비육군 출신들로 전부 배치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군령권을 강화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 들어와서는 이제 공군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진영승 대장이 이제 의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정 군령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 균형 잡힌 합동성을 발휘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현대전의 핵심이 예컨대 자, 유무인 복합 체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전 영역에 이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전, 육군, 뭐, 공군, 뭐, 이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요새는 이제 드론도 들어오고, 우주, 사이버, 이런 것도 들어오고, 완전히 전략자산, 이런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이와 같은 거를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 너희들만 지금 해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자, 해군이나 이 공군들도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현재 이재명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군종별 그 전문성이 완전히 조기에 훼손이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대전에서 우리가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먼저 고유의 영역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 다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그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보낼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각 군종 특성에 맞는 기초 체력의 생도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유의 그 군사, 예컨대 해군 같은 항해, 공군 같은 비행이론, 육군 같은 포병, 보병, 기초 이 훈련, 이런 것들을 학습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성이 약화가 이제 우려된다. 그러니까 자기 그 군종의 전문성이 어설픈 상태에서 예컨대 조기 합동성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장교를 양성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동명이가 사관학교를 갔는데 예컨대 김동명이가 육군도 배우고 해군도 배우고 공군도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 모두 육군 지상작전, 해상작전, 공군작전 뭐 이런 것들은 김동명이가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뭐 완전히 소위 생도 소위 중위선부터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이 자기 각 군의 고유 군에서 예컨대 자 소위 중위 대일 전부 거치고 소령을 거치고 그리고 중령 아까 얘기들 중령 가서 이제 합참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자기 군에서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통합 작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 육군이 이런 지사 작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해군 너희들이 할 역할 공군 너희들이
우리들이 할 역할, 자, 이와 같은 모든 입체적으로 모든 작전들을 조율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이것이 합동성이 강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은 합동성 강화 내놓고, 예컨대, 자, 이게 생도 때부터 전부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뭘 몰라서 지금 현재 계속 이걸 찌부리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이건 문제가 많다. 교육, 효율성 저하, 물리적, 재정적 낭비,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현재, 자, 육사가 서울에 있고, 해사는 진해에 있고, 자, 이 공사가 청주에 있는데, 비행장에도 있고, 이제 이 각군 작전 환경이 아주 최적화된 그런 위치에 배치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다시 통합해서 막 이리저리 옮긴다 할 때 인프라 중복되고, 그 다음에 이동 비용도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1, 2학년 통합 캠퍼스 신설해야 되고, 또 기존 학교 중 한 곳을 또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수조 원대의 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 또 3학년 진학되면은 대규모로 전부 다 나는 뭐 진해로, 나는 청주로, 또 나는 장성으로, 자, 이렇게 막 옮겨 다니고 학사 운영상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생도들에게 공통분모 교육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하다 보면 정작 초기 장교 양성에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하고 이제 파벌다파 인간관계 이런 것도 불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관학교를 6개국이 전부 다 같이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들이 이제 전부 다 이 고위장교가 돼가지고 상층부 좀 만났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군종 이기주의 이런 게 없어지느냐? 그 다음에 진급경쟁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위령 중령 뭐 진급 때마다 예컨대 이건 군종별로 어떻게 전부 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웨스트포인트, 애나폴리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자, 그러니까 또 영국, 프랑스 대부분의 그 선진국, 그 군사 선진국들은 전부 다 사관학교로, 각군 사관학교를 전부 분리해서 운영한다. 육사, 해사, 공사를 전부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카나다는 1968년도에 군을 완전히 이제 단일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군 사관학교를 전부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자, 운영을 해봤더니 완전히 이제 그 고유 군의 어떤 이런 사기나 전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저하되고 해가지고 이거는 답이 아니다 해서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다시 정과동해서 육군, 해군, 공군으로 전부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또 그 다음에 파벌 이런 재편성 이런 것들은 자, 1, 2학년을 같이 다녀도 결국 3학년 되면 전부 갈라지는데 그래서 각군의 그 생존 이런 진급 이런 걸 위해서 경쟁관계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통합사관학교 기준에서도 또 다른 파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본질적인 수단과 이 계리가 있다. 훈련 보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합동성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부터 양성 단계, 자, 사관학교에서 이게 통합하는 게 이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아까대로 육군, 해군, 지상작전, 해군, 해양작전, 공군, 항공, 우주작전, 각군 이 서로 다른 작전 환경과 문화, 전술체계, 자,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적응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훈련이나 작전이나 이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이후에 그 영관급 이상이 된 다음에 합창 근무나 그 다음에 합동 군사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합동 지휘 훈련을 한다든지 연합 작전을 경험한다든지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가 합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합동성이다. 지금 현재 생도 때의 합동성이 아니고 생도 때는 합동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령 때 합동성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동성과 본질적인 수단과 계리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제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자, 사관학교 통합 같은 이런 것들은 외형적, 형식적, 말은 통합인데 이거는 이제 불필요하고, 이런 계획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합사, 예컨대 합참이나 이런 데서 보직 이수를 진급의 필수 조건으로 의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단계 진급하려면 반드시 합참 근무를 해라. 반드시 연합사 보직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조건이 있을 때 다들 전부 몰려들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장교들의 수준이 특히 합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교들의 수준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각군 간의 그 교환 보직 비율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예컨대 그러니까 이제 해군 그 사이즈에서도 예컨대 육군 자리나 공군 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직 비율을 좀 올리라 이제 그 말이야.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동성은 이 고유 전무성을 갖출 때 이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유기적으로 엮는 것이 합동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다른 나무들 밑둥지를 억지로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를 안규백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교 개인이 자 김동명이 혼자서 지상작전, 해양작전, 무슨 뭐 공중작전 이런 것들을 모두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관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결코 아니다. 각군 사관학교는 전무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각군의 정신이나 전통,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관학교 이거를 뭐 통합해서 합동성이 강한다.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자, 이 젊은 장교가 하는 얘기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합참을 통해서 통합전력 방위를 해서 합동성 강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의 각국 간에는 군 구조가 이 합동군과 이 통합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합동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포스 해가지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육군, 해군, 공군이 이제 독립된 각군 군종의 그 고유한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이 전부 각자 살아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전 효율성을 위해서 나중에 합참 차원에서 이제 공동작전, 합동작전을 이제 수행한다. 이게 바로 합동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군정과 군령을 분리를 하는데 예컨대 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 군수, 행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군 총장이 직접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이런 책임은 육군 총장, 해군 총장, 공군 총장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 예컨대 이제 군사작전, 대규모 군사작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합참 의장이 통합해서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군정 군령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군도 이 합동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컨대 이제 9개 작전 사령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예컨대 이제 육군 같으면 지상작전 사령부, 그 다음에 이작사 대구에 있는 거, 용인에 있는 지작사 이작사는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무슨 해작사, 공작사, 뭐 해병대 사령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5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별로 예컨대 이제 특전사나 아니면 사이버 사령부나 아니면 우주작전 사령부, 그 다음에 국군 전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개가 있고 미군 같은 경우도 이제 합동군제인데 미국은 11개 작전사가 있습니다. 6개 지역별로 있고 5개 이제 기능물 사령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패시픽 커맨, 그 다음에 유럽 사령부, 그 다음에 중부 사령부, 그 다음에 북부 사령부, 남부 사령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령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에도 전략사, 특전사, 수송사, 사이버사, 우주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투 명령은 각 그 사령과 지상 권역 사령부 전투 사령관한테 이제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각 전투 사령관 예컨대 지금 현재 이란에서 작전한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US CENTCOM에서 중부 사령관.
자, 여기에 지금 내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군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육해공군 이런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단일 지휘관이 최고사령부가 전군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군정권과 군령권이 일원화가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군 사령관이 모든 것을 한다. 완전히 한 사람한테 일임돼 있다. 그래. 완전히 지휘 개선이 극도로 그 단순화돼 있고, 여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적응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 군간의 뭐 중복 투자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문민 통제 관점에서는 자 군사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이제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회주의 국가, 북한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러시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총참모부 중심의 어떤 이런 군대다. 그러니까 당이 통제하는 그런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육군본부나 무슨 뭐 육군사령부 이런 것들이 없고 총참모부가 육군을 직접 관장하고, 그다음에 해군사령부나 공군사령부 이거는 총참모부 예하의 하나 군단급 조직처럼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자 이와 같이 통합군제, 자 이 사회주의 체제의 통합군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중국이나 베트남,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자, 이거 완전히 육사를 완전히 비워내고 솎아내고 이 전라도 장성으로 유배를 보내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육사 태는 이거는 그 80년 동안 지금 현 위치에서 여러 가지 뭐 전략적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통도 유지하면서 또 여태까지 쌓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전부 잘 닦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런 조치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첫 번째 비판은 군사 대비 태세하고 작전 연계성 이런 걸 볼 때 완전히 이건 취약하다. 그 완전히 이와 같은 연계성을 완전히 악화시키는 그런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 부지는 이건 단순히 그 교육기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서울 동북방위 수도권 방위 체계의 완전히 한 축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군사작전 요충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보면은, 자, 예컨대 이제 포천에서 의정부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제일 공격선. 자, 이와 같이 북한군이 이제 그 7사단과 2사단이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나 조공을 또 포천에서 예컨대 태계원을 통해서 자, 이 육사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조공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 전부 이제 생도들이 유격대를 만들어서 이 불암산 일대에서 전부 이제 작전을 펼쳤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육사고 여기가 불암산인데 여기가 태계원이고, 자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북한군의 그 조공선 이거를 완전히 저지시켰는데, 크게 그 지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쪽은 지금 현재 이 육사에 있는 이쪽은 완전히 서울의 이 동북부 이쪽을 커버하는 그와 같은 지정학적인 완전히 그 요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텅 비어버리다 하는 거는 이 군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취약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전 해석의 수도권 방어 핵심축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사 이 장소는 완전 군사적으로 우리의 그 정통성과 역사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남아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능의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실한다. 그러니까 지금 1946년도에 그 당시에 그 조선 경비사관학교를 이제 태도로 해서 우리 이 태능 이 지역은 육군 현대사와 계를 같이 한 그런 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의 그 보루다 예컨대
이와 같은 그 전통과 대화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된다. 지금 이제 여기다 쏟아내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질 경우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만약 장성으로 육사를 보낸다 할 경우에, 이 교육 여건이나 우수 인재 확보의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교수진들, 연구 인력들이 전부 유출되고, 예컨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교육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만약 이 장성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우수 교수진 확보나 민간대학 및 연구기관 협동 연구,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만약 장성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이런 것도 전부 단절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참과 국방부, 지작사 등 수도권 위치한 핵심 지휘부하고 여태까지 긴밀한 인적 학술적 교류 그리고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지원율 저하 이런 것도 우려된다. 예컨대 장성으로 갔다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인기도 시들해지고 하는데 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또 초급 장기대 선도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육사를 지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긁어 모으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장성으로 보낼 경우에 이제 막대한 예산, 지금 잘 돼 있는 인프라를 가만두고 거기 가서 또다시 예컨대 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예산 소요와 행정적인 낭비가 예상되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 그 재정 부담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첨단 교육시설도 구축해야 되고 훈련자, 주거 인프라 뭐 이런 거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데 수조 원 단위의 막대한 국방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지금 쓸 예산이 많은데 쓸 데가 많은데 전력을 그 첨단화하고 뭐 이런데 군구적 개폐에 따른 이런 예산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이제 육사를 저쪽 장성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태릉 부지하고 전부 싸잡아서 여기를 전부 민간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 그 얘기. 그래서 자 이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 자 그 얘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군뿐만 아니고 이제 학계나 문화재 전문가들 또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여기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먼저 국가 안보 자산을 완전히 부동산 개발 논리로 완전히 희생시킨다?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의 핵심 그 인프라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완전히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센터라고 얘기할 수는 육사를 이걸 완전히 여기 쫓아 빼내버리고 여기다 민간 아파트를 짓는다. 자, 이런 것들은, 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의 전통성, 그 다음에 호국 정신이 깃든 그런 안보 거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관학교, 무슨 필요성에 따라서 예컨대 뭐 옮기는 것도 아닌데, 군사적인 필요를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육사 너들은 좀 딴 데로 가라. 이런 논리로 단기적 부동산 그런 어떤 공급 논리로 완전히 우리 군이 이게 육사가 이렇게 취급받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가안보의 요람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육사인데 상징성 있는 그런 걸 학교를 아파트 부지 공급력 대체제로 취급을 한다. 자, 이걸 누가 과연 이게 수긍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관생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회의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커질 거고 앞으로 우리 군에 완전히 죽이는 그런 그 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로 만약 개발한다. 자, 이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지금 대단히 많은 곳이다, 이곳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관이 지금 현재 파괴되는 거다. 그러니까 육사부지 태릉 일대 여기는 조선 왕릉인 태릉, 그 문정왕후릉이 있고, 그 다음에 명종 인순왕후릉이 지금 강릉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데, 자, 그러나 완전 이 문화재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었을 경우에 역사적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자, 이 문화유산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완전히 그린벨트다. 그래서 서울 동부권에 완전히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녹지축인데,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콘크리트 아파트 완전 단지화한다. 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측면에서도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교통 대란, 주민 삶의 질이 악화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이제 수차례 이곳을 이제 그 아파트 단지화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그때마다 이 인근 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습 정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태릉, 그 다음에 저쪽 남양주, 별내, 다산지구 이쪽으로 이어진 도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그 교통 체증을 겪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슨 광역 교통 대책,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 가구 이상의 그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거 만약에 들었을 경우에 일대 도로만 완전히 이게 마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이 이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100년 대계 이게 군인들 키우는 군작한 안보 자산, 자, 이런 것들, 역사,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당장의 그 단기적 주택 공급 실적과 맞바꾸려는 그러니까 조속 정책이다. 이거 완전히 지금 현재 뼈대 없는 그런 그 가문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과 안규백이는 똑바로 이 얘기를 지금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모든 그 아파트 단지를 뭐 만든다, 장성으로 쫓는다, 이런 얘기 뭐 당장 폐기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사 폐기, 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여태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명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조목별로 제가 비판을 했는데, 자, 한마디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육사 폐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말살 공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다 지금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야 된다. 자, 구분해서 그 당시 집권 이후 그 통치 행위와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육사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자유를 수호하는 전문 군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이건 누가 말해도 지금 이제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일부 정치 군인들이 있었다. 이거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99%의 그 사관학교 졸업생들, 육사, 해사, 공사 졸업생들은 그야말로 그 고유의 군 임무, 자, 이런 거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전부 다 예편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또 이와 같은 그 고유의 사관학교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전통 이런 것들 수호하려고 그러고 계승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육군 사관학교만 띄어서 얘기할 때 이게 한국 전쟁 때 예컨대 육사 출신 장교들이 전부 다 그 생도 신분으로 6.25 전쟁에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또 임관 동시에 최전선 소대장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도 1기하고 생도 2기, 자, 이분들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입교를 했고, 그 다음에 생도 2기 같은 경우는 자, 6월, 근데 자, 10일 전에 15일 날 했으니까, 15일 날 했으니까, 그러니까 10일 전에, 6.25 전쟁 나기 10일 전에 입교를 해서 생도 생활 10일 하면서 그때 막바로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전사를 하고. 그래서 육사전신 국방경비 사관학교 출신 이 기수들 전부 다 태릉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포천, 그 다음에 태계원, 불암산, 태릉, 이쪽 전선에 전부 투입이 돼서 대다수가 다 전사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생도 1기는 113명, 생도 2기는 132명이 전사를 했고, 5기에서 9기까지도 엄청난 숫자가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생도 1기 10기까지 포함해서 토탈해서 임관장교의 34%가 3분의 1이 전부 전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현재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엘리트 장교단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왜? 6.25 전쟁 때 전부 전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였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육사 출신 장교들이 이제 월남전에서 대침투 작전장에서 육사 출신 장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 모두 162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알아야 될 것은, 자, 육사는 쿠데타 하는 세력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정예 장교단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자, 육사의 그 사관학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그 유산, 이런 것들은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가 있었다, 일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군의 정치인 중립화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시정 청산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관학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태제는 맞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고쳐나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예를 지금 이제 독일 연방군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독일 군대 전쟁에서 잘 쐈습니다. 1차전, 2차전. 특히 2차전은 그 히틀러 밑에서 베르마흐트 히틀러 군대가 완전히 잘 싸웠는데, 그러나 문제는 완전히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총잡이로 칼잡이로 잘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전쟁 패망 이후에 자, 독일, 분데스 레퍼블릭 도이чланд, 소독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1955년대 분데스페아 독일 연방군이 창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의 컨셉은 우리 독일 연방군은 자, 슈타스비어가 인 유니폼에서 우리는 일반 시민들과 똑같다. 김동명, 너도 지금 네 친구들과 똑같은데 단지 너는 군복만 입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시나 유사시에 예컨대 너는 군복 입고 적을 뭐 상대로 싸워야 된다. 우리 이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컨셉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군대 생활하면서 일반 시민 너희 친구들과 하등탈을 것이 없다. 이런 게 이제 독일 연방군 그 컨셉이다. 이만 슈타츠비어가 인 유니폼. 그러면서 절대로 이럴 군대는 독재자 그 사병화돼서는 안 된다. 제2의 히틀러가 나오더라도 여기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이런 철학을 전부 이제 군대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체제의, 이 사회의, 이 국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수호하는데 선봉장이 돼야 된다. 완전히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이와 같은 교육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 사관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어때야 되는가. 자, 이런 거 있지. 아까 얘기도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지휘관들은 자 어떤 철학으로 지금 병사들을 대하냐 하면은 인너로 퓨링이다, 내적 지휘다. 자, 그 얘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병이라고 그래서 전부 이제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엿한 그 도덕적인 주체고, 그 다음에 인간 존엄 이런 것들을 군인들은 전부 리스펙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컨대 독일 헌법, 자, 분데스, 파숨, 자, 이거, 파숨, 자, 이거를 전부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 군대가 되야 된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대한민국 그와 같은 그 헌법적 시대에 충실한 그런 그 군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완전히 우리가 뼛속 깊이 사관생들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몇 주만 안 되는, 한 주만 안 되는, 자, 이와 같은 그 정치 군인들만 생각하고 이 학교를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이재명이 똑바로 지금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 군 고유의 업무, 역할, 이런 것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에 그 군사정변 문제. 그 다음에 전두환 때, 그 다음에 그 12.3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5.16 그 군사정변부터, 자, 이제 제3공화국 출범은 63년, 자, 그때 이런 박정희 정권 그 출범 관련해서 이건 역사적인 필연성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잡은 게 이게 필연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쿠데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 완전히 무슨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 지금 이거는 필연적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다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잣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군인이 굿됐다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상황 논리로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제 안보적으로 대단히 그 위기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그다음에 정치사회적 무능, 혼란 이런 것들이 온 사회를 지금 현재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적 생존 과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 군부가 해결을 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때 장면대각 때 무능 그다음에 사회적인 무정부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4.19 이후에 집권여당 민주당이 완전히 신파 국파 나눠져 가지고 극심한 파벌로 인해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 또 보면은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서 완전히 급진적인 그런 통일 운동이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뒤덮고 있었고 그러면서 치안과 치아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다. 누가 지금 빨갱이고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아군인지 분간이 안 간다.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적인 공포가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만연돼 있었다. 이제 사회에 만연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25 전쟁을 겪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완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 현재 전락했고 그다음에 보릿고개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절대 빈곤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장면 뭐 이런 안보관 그 다음에 이 너무너무 유약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16 그 군사정변 이후에 자, 발표된 이제 박정희 그 당시에 박정희 그 장군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혁명공약 제1조가 뭐냐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 반공 공산주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 이거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출범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군부는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그런 어떤 그룹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근대화된 엘리트 집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초에 한국 사회는 자 체계적인 행정 능력이나 기획력이나 무슨 조직력 선진 기술, 관리 기법, 자,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한 그런 집단이, 유일한 집단이 군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의 영향으로 이제 완전히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현대적인 참모 조직 이런 것들도 운영해 봤고, 그 다음 대규모 물자나 인력 이런 것도 관리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교단이 부패하고 이 무능한 기존 정치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대화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 상황,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 출신 엘리트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 당시에 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자, 민주적인 절차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라는 그런 헌정사적인 오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붕괴 위기의 국가를 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역사적인 성과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빈곤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국가 생존을 안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완전히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오늘날 정당성을 예컨대 획득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 방산이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당시 박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주 국방 이런 토대 위에서 전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 역사적 정당성이나 정당성. 자, 이 얘기를 할 때, 박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정도가 예컨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979년도 그 12.12 사태부터 예컨대 박 대통령 그 시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흐름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79년에서 80년도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년 12.12 또 일어났고 그다음에 5.17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81년 제5공화국 출범합니다. 이 당시를 이제 그 견주어 볼 때 절차적으로는 이게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가 그 법적 완전 사법부에서 완전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이건 반란이고 그다음에 12.12가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그 6월 이런 것들을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거고 5.18 사태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단죄됐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전부 다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백담사도 갔다 오고 뭐 이와 같은 그 고초를 겪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제 테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12.6 사태 이후에 국정공백 자 이거 최고 안보 위기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시해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현재 완전 나침판 없이 흔들리는 게 그 당시 우리 안보 상황이었다.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권력 진공 상태였다.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의 핵심이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에 그 당시 군 지휘 개선도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도 갈팡질팡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조차도 지금 현재 과연 누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군 통수권자의 수장인지 이런 거 줄서기를 지금 못할 정도로 우리가 헷갈렸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그 어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완전히 고조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군부 세력들이 군 내부 기강을 빠르게 그 재편을 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고 북한으로부터 오판을 막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 국가를 보위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기였는데,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뭐, 부작용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혼란 관리를 잘 했다, 잘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9년도 말에 한국 경제는 중화 과잉 투자, 그 다음에 2차 석유 파동, 자, 이런 것들 맞물려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 전에 뭐 10% 안팎의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건국 이래 최악의 그 경제 위기를 막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회가 완전히 불안정했었는데, 자, 서울의 봄으로 대변되는 민주화 요구 시위, 그 다음에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막 이와 같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규와 이 가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고, 이 정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반적인 컨센서스다. 위기 기반에 팽배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야, 뭔가 지금 빨리 좀 이제 이 안정을 되찾아야겠다. 이때 나타난 것이 신군부이기 때문에, 자, 질서 확립 여기에 이제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두환 정권의 초기에 이렇게 이런 그 어려운 과제를 잘 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도 자, 소장파들의 그 소장파 장교들의 그 어떤 이 세대교처럼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정군론 이런 것들도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자, 도표에서 보다시피, 자, 재임 기간 내내, 안정과 성장 이런 것들을 그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고물가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잡았고, 한 자릿수로 잡았고, 그 다음에 3조 호황이라는 대외적 호재에 맞물리면서 80년대 중반에는 연 10% 안팎의 고도 성장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예컨대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 예컨대 이제 뭐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비자금을 받는다든지, 자, 이와 같은 그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도 이제 군부 또 그 다음에 군부 내에서 사조직 하나회를 이제 운영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헌정을 유린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부로부터 단죄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12.3계엄 이것도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지금 아쉬움이 남는 이제 그런 그 케이스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왜 역사적으로 이 당위성이 있냐 하는 그 얘기는 자 이제 야당에 대한 경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그 당시 얘기가 국가 마비를 막기 위한 주권자 호소다. 자, 그러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합법적인 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특정 부정 세력들이 완전히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이 자 2020년 이후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예컨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런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야당 그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의회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예컨대 그러면서 온갖 비민주적인 그 악법을 양산을 하고 이러면서 그 하는 것마다 전부 비토를 놓고 예컨대 이와 같은 그 국정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게 또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백박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막 쓸 수 있는 비상카드는 자 이 비상계엄이다. 왜 헌법에 예컨대 내란이나 무슨 뭐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기타에 준하는 상황 이런 건데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사법부에서 이제 전부 거부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영업 모험으로 계신데,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교정 기능, 체크 밸런스, 이런 것들이 완전 상실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이 통치권자로서 볼 때. 그래서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이제 통치의 차원에서 이제 전부 계엄을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강조한 거는 선관위 시스템 해킹,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이 서버에 대해서 그래서 이를 점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 차원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기반 여소야가 형성된 거, 이거 입법 독재, 행정마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로 예컨대 선출된 그와 같은 가짜 의원들, 가짜가 판치는 그 국회, 이런 것들 통해서 전부 가능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파악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6.3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이제 온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미리 2년 전에 3년 전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다 간파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요번에 이제 터진 겁니다. 다시 한번 터진 거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분의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분 생각은 자 선거가 이게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부정행위로 완전히 오염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구성된 입법부가 정당성을 상실한 채 국가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장관 검사 이 계속 탄핵되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대통령 활동비 빵원으로 전부 다 삭감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정부의 사법 행정 시스템 이런 것을 사실 불능 상태다. 완전히 국가 마비 상태다.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판을 치는 이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했다. 이제 그 말이죠. 비상조치다. 이제 그 말이죠. 군을 동원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자, 이 헌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조계 얘기는 자, 이거 무슨 사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에 준하는 그 기타 사항 이런 거에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부정선거가 만연돼 있고 여기에서 의회가 완전히 엉터리로 돼 있고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법문만 바라보고 자 전쟁 아니지 사변 아니지 그 다음에 기타 준하는 이건
전부 약간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래서 이거 완전히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 완전히 저 군사력을 남용한 사례다. 이제 군을 동원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남는 거 남는 거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완전히 뭐 긴급명령권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대신에, 그 다음에 예컨대 악법이 계속 올라오면은 계속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참으면서 예컨대 이제 부정선거 확실히 이제 감을 잡았다 하면은 이걸 완전히 부정선거 이걸 파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군인 검찰을 통해서 완전히 강제 수사하게 하고 이제 선관위 각종 서버를 완전히 헐게 하고 까게 하고 뭐 이와 같은 조치로 본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육사 폐교 시기는 완전히 폐교 시도는 완전히 국가 정책에서 와해 공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동성 강화, 사관학계 통합 이건 전부 트릭이다. 이건 개혁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육사를 유배 보내려고 하는 정치 숙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좌파정권 이재명 정권의 실제 의도는 자, 육사, 이거 구테타 주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반공군대, 이거 완전히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얘들의 정체성은 말살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자, 해방공간 이후에 이 좌파와 우파가 지금 이제 완전히 남남 갈등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 좌파의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합법적인 그 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국가는 북한이다, 이렇게. 고유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육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군을 이제 무기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기술자로 만들어 버리자. 전부 다 머리가 텅텅 빈 그런 기술자로 만들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좌파 정권의 어떤 이런 핵심 컨셉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권위주의 유산 군부, 일통청산 이런 것도 하자. 그러면서 문민통치 하자. 문민통치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군부가 판치지 않고 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는 민간이 된다. 이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이 민간인들도 자, 군 이거는 우리의 고유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군의 그 수뇌들의 어떤 이런 합법적인 권위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펙트한다 이 말이지 전부 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당시 그 여성이 이제 국방장관을 계속했는데 그 여성 전부 다 이분은 뭐 군대 간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철저하게 독일 그 합참의장이나 그 군인들의 어떤 이런 그 권위나 이런 것들에 아주 그 리스펙트를 하면서 전부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 안규병이는 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군인 계급 그걸로 누르려고 그러지 말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연필 공책 갖다 놓고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지금 완전히 멋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군의 정치 개입 유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반군 정서를 이제 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좌파 세력들의 이제 핵심 컨셉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이어오는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정권에서도 전부 다 통했다. 그러면서 대북 인시의 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안보 이거는 뭐 별 관심 없고 평화가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약화시키려고 지금 이제 추돌을 했고 그다음에 주적 개념을 희석시키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국내 반공 정체성 이런 것들로 계속 그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군의 뿌리 육사 폐교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망국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폐교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남남 갈등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좌파 세력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제 재편을 시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세계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사관학교를 폐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 이 사관학교를 하는 거 우리 지금 이제 기존의 육군 사관학교가 견지하고 있는 그런 컨셉과 똑같다. 국가 주권과 방위력의 상징이고 정의 장교당 양색의 중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과거 군국주의 유산으로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시민통제 확립을 위해서 이제 전면으로 재창설한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패망한 일본과 독일이다. 자, 여기는 완전히 자위대하고 독일에서도 이제 완전 승전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군대 아까 분데스베아도 그와 같은 슈타츠버가 인 유니폼 자 그와 같은 컨셉을 발전시켜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 세계 전체주의 그 체제들은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이나 안규백이가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을 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가급적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한다. 그 다음에 완전히 군 교육기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재편을 해서 국가 역사적 그 기억, 가치체계 이런 걸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군대는 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이 당의 군대다. 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목소리 내는 육사 이런 것들은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부정선거가 지금 모든 이런 육사 폐교나 이런 거에 전부 다 이 군부 약화 시도나 이런 것에 전부 얽혀 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 사회의 이 좌파 그룹들이 지금 현재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좌파 그룹들이 예컨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부정선거 척결과 연결이 된다. 부정선거 척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예는 계속 시간이 가도 이제 계속 반복된다. 안보 파괴 행위는 계속 지속된다. 이런 거를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지금 현재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이와 같은 엉터리 얘기는 적어도 치우고 그 다음에 군 정체성을 흐리는 그런 통합 이런 것들은 할 생각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사 역사 전통 소멸시키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안보를 그 자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전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전문성을 이제 심하고 그런 거 이제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 다음에 이 사관학교는 군청의 간부들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다 이런 그 간부들이 제대로 커가서 고급 간부가 돼서 예컨대 이제 합참을 통해서 통합작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동성을 완성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그런 그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현재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완전히 이 기능을 축소시키고 완전히 핫바지로 만드는 그와 같은 그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사관학교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 예컨대 군인의 명예를 계속 회복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복무자들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존중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군복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떳떳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제 그만 사관학교 통합 논의 이런 것들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71년도 인관회가 71년도 입교해서 75년도 인관을 했는데 그 당시 전 생도 때 자 항상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 훈육관님들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은 야 김동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풀한폭이 돌아나 이것도 그 어떤 세력이 건드리려고 하면은 너는 그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리 태평성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허리띠 풀고 다 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더라도 대한민국 군인들은 절대로 허리띠를 풀면 안 된다. 왜? 지금 현재 누가 지금 현재 이 땅의 돌을 누가 이 땅의 풀을 건드리는지 건드리는지 이런 걸 호시탐탐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일반 국민들을 볼 때
이 군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얼마나 바람직한 이런 모델로 이런 그 어떤 순환 구도로 흘러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관학교가 지금 현재 폐교보다도 일반적으로 사관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어떤 데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일반 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관학교가 나라보다 제대로 된 나라에는 꼭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국가방위의 핵심 보루다. 정예 장교단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적이든 복합전 완전히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군사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사관학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되고, 4년 동안 이제 고등교육하고 엄격한 군사훈련을 이제 우리가 융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인 식견, 전술적인 능력, 이런 걸 동시에 갖춘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것이 사관학교에 된다. 또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 이제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나 전면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관 생도가 돼야 된다. 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관학교다. 이렇게 우리 알아요. 두 번째는 군의 중추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정신뿐만 아니고 이 군인 명예, 군인으로서 명예, 자,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바로 산실이 사관학교다. 군 장교단은 공유해야 될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정립하는 공간이 바로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표준 예컨대 자, 이 사관학교를 4년 나오면 전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으로 이제 대표들 이런 정신으로 전부 무장해 있어야 된다. 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애국심이나 희생정신이나 철저한 명예의식,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리더십의 정수다 해서 부하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도덕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제가 육사 31기인데 저희 동기생 중에 한 분, 자, 강병식 동기생인데 이게 중령 때 그 15선 대대장을 하면서 자, 철책선 보수 작업을 하다가 자, 지뢰가 갑자기 바람에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거를 주변의 그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대장이 직접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 제2의 강제구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전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전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신수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결연한 그런 책임감, 함양하는 유일무이한 요람이 바로 사관학교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군의 그 연속성, 그 다음에 국가안보의 안정성, 이런 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관학교다. 제도적 차원에서 군의 전투력도 계승하고 안보의 안전성 이런 것도 이제 담보를 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헌신이나 이런 동질성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보관, 국가관 진 그런 장교단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또 어떤 그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국가방위 태세 이런 것들에 이제 연정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에서도 우리 안보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간성을 이 배출하는 데가 바로 사관학교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 지식을 그 축적을 해서 예컨대 군사학 이런 것도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그 방위 전략, 그 다음에 군사 교리 이런 것들도 발전시키고 어떤 이런 학술적인 토대 이런 것들도 마련하는 것이 사관학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관학교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 민군 관계의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게 사회적 기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단은 국가 지도청 일원이고 사회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이거를 실천해야 돼. 앞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감이고 국민들에게 이 안보에 대한 신뢰나 안도감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사관학 출신들이다. 그래서 인재산실이다. 또 전역 이후에도 군에서 쌓은 전략적인 기획력과 이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안보뿐만 아니고 과학기술 분야 이런 발전에도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K방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붐인데 여기에도 그 각군 출신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육군 출신들이 많이 지금 현재 방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K9 자주포. 이거를 봤는데 완전히 1등 그 기여자가 32기 그 김동수, 그 박사입니다. 32기.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32기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울대 기계관과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분이 들어가서 완전히 핵심적으로 이 역할을 하면서 기여를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전립의 의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 교단을 세계적으로 확보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민간 교육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국가 전립의 필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사관학교다. 사관학교 생도가 100명이 된지 50명이 되든지 200명이 되든지 숫자는 상관이 없고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까지 하고 제 말씀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화랑대라고 그럽니다. 육사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화랑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76년도 그 당시에 그 신라 화랑도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다함이나 무슨 관창이나 김유신이나 내노라 하는 그 신라 통일 신라의 그 장수들을 배출한 것이 바로 이제 화랑도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육사 그 화랑의 후예들도 이와 같은 그 화랑도 정신을 본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수련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빗대서 이제 AI가 이와 같은 화랑의 혼 영원한 불꽃이 되라 이런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여태까지 한 번도 5년 동안 안 했는데, 이 영상만큼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말고, 이 영상만큼은,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들으신다면은, 여러분 지인들에게,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전파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사관학교가 필요하고, 이것을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 이런 그 태제에 대해서 전부 공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0년) 전 새벽 땅이 징충을 울리던 날, 우리는 차가운 달빛 아래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나라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결의의 눈물이 곧 내 몸에 흐르는 빗줄기라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우리는 삼국통일의 꿈을 품고 서라벌에 거친 들판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함께하는 화랑의 홀령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가슴 속에 새겨진 그날의 장엄한 호국의 맹세를. 화랑의 맹세 이후 1450년이 흐른 지금,
세상 서로 엄청 혼란스럽고 검은 먹구름이 이 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갈라져 등지고 싸우고 정의는 부정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하는 화랑의 후예여, 그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허물어지는 성경 위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피를 또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화랑의 후예여, 깨어나십시오. 이 땅의 아들 딸들이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숨결이 될 수 있다면, 나의 한 걸음이 역사에 도도한 강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저 차가운 벽을 넘어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마침내 그 장벽을 녹여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자. 바람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호국의 정신이 섞길, 우리는 공산무리를 쫓아내고 잿더미 폐허를 이기고 한강의 기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화랑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단호히 바로 세우고 분열과 갈등의 잿더미를 당당히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오 화랑이여, 영원하라 이 강산이여. 1450년을 이어온 화랑의 불멸의 본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타올라 모든 갈등을 넘어 밤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계 중심에서 다시 비상하라. 우리는 결코 전진을 멈출 수 없는 화랑의 후손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십시오. 우리의 찬란한 현재와 미래를 화랑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영원히